한국은 이렇게 불친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전주에 도착해서 처음 식당에 들어갔을 땐 그랬어요. 진심으로 충격이었거든요. 아무 인사도 없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던 그 식당 할머니를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외국인한테는 무관심하구나. 그런데요. 그게 진짜 전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34살 먹방 유튜버 제시카예요. 본명은 제시카 리고 부모님은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끼리도 영어로만 대화했고 한식보다는 피자나 파스타를 더 많이 먹으며 자란 전형적인 미국인입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벌써 8회째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재미삼아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직업이 되었고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수십만 명이 봐주는 인기 채널이 됐습니다. 현재는 영상 편집자와 촬영을 도와주는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와 함께 전 세계를 돌며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다녀본 나라만 해도 20나라가 넘고 진짜 별별 음식 다 먹어봤어요. 태국의 벌레 튀김부터 인도네시아의 두리안 스튜까지요. 그렇게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면서도 사실 한국은 제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한국은 그냥 케이팝이 유명한 나라 정도였거든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는 당연히 알고 좋아하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김치, 비빔밥, 불고기 그 정도 아닐까 싶었죠. 게다가 저는 매운 걸 정말 잘 먹는 편이에요. 멕시코 타코에 들어가는 청양고추도 생으로 먹고 핫소스는 취미로 수집할 정도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맵다 맵다 하는 것도 솔직히 좀 과장 아니야?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제시카님 제발 한국 가서 백반 먹어주세요. 진짜 인생 바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웃었어요. 밥 한 끼 먹고 인생이 바뀌는 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댓글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마침 아시아 쪽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던 터라 그래 한국 가보자 싶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저는 브라이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부터 너무 깨끗하고 시스템도 편리했어요. 심지어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어서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서울에 며칠 머무르며 저는 떡볶이, 삼겹살,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빠짐없이 섭렵했어요. 광장시장에서는 녹두전을 먹으며 옆자리 아저씨와 어색한 대화를 나눴고 홍대 골목에서는 숯불에 지글지글 익는 삼겹살을 브라이언과 함께 먹으며 이건 진짜 영상 각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명동의 작은 김치찌개집에서 먹었던 점심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집의 국물은 뭔가 다르게 깊었고 김치와 돼지고기의 조화가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브이로그로 편집해서 올렸고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20만을 넘겼어요. 댓글도 엄청나게 달렸는데 그중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김치찌개는 이거랑 차원이 달라요. 서울 음식은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전라도죠. 진짜 맛있는 백반 먹고 싶으면 전주로 가세요. 그 말들을 처음엔 그냥 지역 자랑쯤으로 여겼어요. 미국에서도 도시마다 우리 동네 음식 최고라고 말하는 건 흔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댓글이 수십 개도 아니고 수백 개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라도 음식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열광하는 거지? 백반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렇게 저는 점점 댓글 속 그 단어에 빨려 들어갔어요. 전라도, 전주, 백반 이 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백반 추천이라고 타이핑을 치고 있었고 브라이언에게도 우리 지방 한번 찍고 갈래? 하고 제안을 하게 되었죠. 브라이언은 늘 그렇듯 좋지, 한국이 음식으로 유명하다면서 하고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전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요. 전주는 전통 한옥마을로도 유명한 도시이고 분위기도 조용하고 운치 있었어요. 숙소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현지인이 추천한 백반 맛집으로 향했어요. 위치는 골목 안쪽이었고 외관은 정말 낡고 허름했어요. 간판도 낡아서 글자가 다 벗겨져 있었고 밖에서 보기엔 식당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살짝 기대가 생겼어요. 줄이 있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니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 건 식당 안에 들어서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누구 하나 반겨주지도 않고 메뉴판도 안 보였어요. 잠깐 당황해서 멈춰 서 있었는데 식당 안은 생각보다 꽤 조용했고 대부분 중장년층 손님들이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안내해 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각자 식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자리에 앉으면 되겠지 싶어서 한쪽 구석의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여전히 머쓱했어요. 종업원도 없고 주문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동네 식당이라고 해도 적어도 메뉴판은 있었고 누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아주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살피고 있던 찰나 갑자기 주방 쪽에서 누군가 나오더니 제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없이 조용히 김치 한 접시를 내려놓고 콩나물 무침도 놓고 된장국도 따라 나왔어요. 순식간에 제 앞은 반찬들로 채워졌고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문도 안 했는데 음식이 나오는 이 시스템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혹시 나중에 엄청난 가격을 청구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일본 여행 중 비슷한 일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메뉴에 없는 음식이 나왔고 계산서에 엄청난 금액이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떠올라서 이번에도 혹시나 하고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음식을 한 입 먹는 순간 제 의심은 잠시 잊혀졌습니다. 김치의 맛은 정말 대단했어요. 뉴욕의 한국 식당에서 먹던 김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삭하면서도 시원하고 매콤한데 그 안에 단맛이 살짝 감돌았어요. 입 안에 퍼지는 맛이 너무 섬세하고 풍부해서 저는 순간 말을 잊었어요. 된장국도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 먹었던 된장국은 짜거나 텁텁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의 된장국은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있었고 부분은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밥도 따끈하고 고슬고슬해서 반찬과 정말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반찬이 줄어들자 어느새 다시 채워졌습니다. 제가 무생채를 다 먹자 곧바로 또 한 접시가 나왔고 콩나물도 자동으로 리필되었어요. 저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리필되는 시스템이 너무 신기했어요. 마치 눈치를 봐가며 알아서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분이었어요. 뉴욕이라면 이 정도 상차림의 리필까지 가능하다면 기본이 $80는 훌쩍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선 그저 당연한 듯 음식이 차려지고 리필되니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밥을 거의 다 먹고 나니 할머니께서 묵묵히 제 테이블을 치워주셨어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민망해졌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언어 문제 때문에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을 먹는 내내 옆 테이블에서는 조용히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와 나지막한 대화가 들렸어요. 한 중년 부부는 반찬을 바꿔가며 먹고 있었고 어떤 분은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정겨운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계산을 해야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반찬 수도 많고 리필도 몇 번이나 됐는데 혹시라도 엄청난 금액을 부르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번역기를 꺼내 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계산서 하나를 조용히 건네주셨어요. 저는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작 9,000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번역기를 켜고 확인했지만 맞다고 하셨어요. 모든 반찬과 된장국 밥까지 전부 포함된 가격이 그랬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의 백반이라는 개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고
하나의 문화이자 철학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주는 마음,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상차림이었어요. 전라도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 백반이라는 문화를 평생 몰랐을지도 몰라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느껴지는 경험이었고, 그것이 제 먹방 인생을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주 곳곳의 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허름한 골목 안쪽의 가게들을 찾았고, 이름도 없는 작은 식당에서 매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식당은 반찬 가짓수가 10가지가 넘었고, 어떤 곳은 손님이 직접 반찬을 담아가는 셀프 시스템이었어요. 한 곳에서는 주인 할머니가 직접 상을 차려주시며 고생했지 많이 먹어라 하고 토닥여 주셨는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한국의 백반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따뜻한 정과 배려가 담긴 식문화였고,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진짜 대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주 시내의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백반집 경험 이후 한국의 식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브라이언과 저는 구독자들이 추천한 식당 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루에도 몇 군데씩 돌고 있었어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인터넷 리뷰에서 맛은 물론 서비스까지 극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 손님이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가게 문을 열자 안에서는 따뜻한 된장 냄새와 함께 사람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주고 반찬들을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해진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놀라운 건 주문하지 않아도 상이 차려진다는 점이었어요. 그날의 반찬은 계란말이와 고추무침, 도라지 나물, 오징어 볶음 등 다양했고 국은 청국장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청국장을 예전부터 들어만 봤지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뉴욕의 한식당 메뉴에도 가끔 있었지만 특유의 냄새가 꺼려져서 항상 피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하다 보니 용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청국장을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는데 처음에는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냄새는 조금 있었지만 입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향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국물 속에는 큼직한 두부가 들어 있었고 부드러운 고기 조각도 함께 씹히면서 감칠맛이 풍부했어요. 밥과 함께 먹다 보니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청국장을 먹으며 문득 옆 테이블을 봤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젊은 남자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국은 원래 몸보신하는 음식이야. 정성껏 끓여야 이 맛이 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청국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긴 전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끓이면 되는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들어가야 맛이 완성된다는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무한 리필이나 저렴한 가격에 감탄하던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에는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정성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요. 며칠 뒤엔 전주의 한 한옥마을 안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여기는 아주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고 테이블도 고작 4개뿐이었어요. 구독자 중 한 분이 꼭 가보라고 강력 추천했던 곳이었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아주머니는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눈이 동그랗게 커지시더니 요즘 외국분들도 백반 먹으러 많이 오시네 하고 웃으셨어요. 음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만큼 기대가 되었습니다. 밥상이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으로 직접 무친 나물부터 전을 부쳐낸 지 얼마 안 된 듯 따뜻한 동태전까지 반찬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는 도중 아주머니가 제 테이블로 오셔서 미국엔 이런 스타일 없죠?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하지만 간단한 단어 몇 개와 손짓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미국, 반찬, 돈 많아요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돈 모양을 만들어 보였더니 아주머니가 바로 알아들으시고 크게 웃으셨어요. 뉴욕의 식당들은 반찬 하나하나도 다 돈을 더 내야 하고 리필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바디랭귀지로 전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한참을 웃으시더니 천천히 손으로 제 밥그릇을 가리키며 배고파. 더 먹어 여기 가족처럼 먹는 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손짓에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전해졌달까요. 그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진정한 맛의 도시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전라도 광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의 경험이 워낙 강렬했기에 광주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맛과 문화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컸어요. KTX를 타고 도착한 후 곧장 현지인들 사이에서 숨은 맛집으로 알려진 작은 골목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외관은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낡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실내 가득 풍기는 기름 냄새가 어쩐지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날 메뉴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었고 아주머니가 그날그날 준비한 반찬을 내어주는 백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끈 건 바로 육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반찬들과 마찬가지로 접시에 담겨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식당 한쪽에서 작은 가스버너와 프라이팬을 들고 제 테이블 앞으로 오시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기름이 돌기 시작했고 계란물을 입힌 고기 조각이 올라가자 고소한 냄새가 순식간에 제 코를 자극했어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전을 익히시며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입을 벌린 채 우아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기가 익어갈수록 황금빛 계란이 프라이팬 위에서 반짝였고 아주머니는 그걸 바로 제 앞 접시에 옮겨 담아주셨어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해요라고 말했지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말은 어눌했고 대신 손을 가슴에 얹고 두 손을 모아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으로 많이 먹어라는 듯한 동작을 하셨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육전을 가리키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을 표현했죠. 바디랭귀지였지만 그 안엔 마음이 담겨 있었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그 한 접시의 육전은 그야말로 감동이었어요. 단순히 맛이 좋다기보다 누군가가 제 식사를 위해 바로 앞에서 전을 부쳐주며 정성을 들이는 그 순간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손님 앞에서 직접 요리를 해주는 건 보통 고급 오마카세 레스토랑이나 철판구이 전문점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백반집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정성껏 한 점 한 점 전을 부쳐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과 몸짓, 그리고 음식이 모든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광주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먹방을 넘어 하나의 인생 경험이 되었어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아주머니께 두 손 모아 다시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라는 말을 또 어색한 한국어와 손짓으로 전했고 아주머니는 그저 웃으며 또 와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하나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나라 사람들의 배려와 정성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고 그 모든 걸 음식 한 접시로 표현해낸다는 게 너무나도 인상 깊었어요. 광주의 작은 골목 백반집에서 만난 육전 한 점은 제게 한국 음식의 깊이와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전해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식당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엔 단지 음식 하나 먹고 영상 찍으러 온 나라였지만 이제는 마음 깊이 감동을 주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영상 콘텐츠를 위한 먹방이 아니라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 전주에서 경험했던 그 무뚝뚝했던 식당 주인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녀의 행동은 무뚝뚝함이 아니라 익숙지 않은 외국인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몰라서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때 그녀를 오해했어요. 한국은 불친절하다는 섣부른 판단을 내렸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은 결국 전해진다는 걸 저는 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전주 한복판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찍은 브이로그 영상을 하나씩 돌려보면서 마음이 묘하게 먹먹해졌어요. 처음 이곳에 도착할 땐 솔직히 이렇게까지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거든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먹고 소개하는 영상 하나 찍으러 왔다가
저는 어느새 이 나라의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에 진심으로 감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브라이언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제시카, 이 나라는 뭔가 있어. 단순히 맛있는 음식 그 이상이야.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한국은 분명히 음식이 뛰어난 나라였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어요. 식사를 마칠 때마다 들었던 많이 드세요. 더 드릴까요? 같은 말들이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로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배불리 먹고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계산보다 배려가 먼저인 시스템. 그런 게 지금껏 제가 경험한 어떤 나라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식당을 나설 때 대부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를 듣지만 그 말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알잖아요. 거기에는 진짜 관심이나 따뜻함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특히 전라도의 식당에서는 똑같은 인사조차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배불리 먹고 가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또 한 번은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우산이 없다고 말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주방 한쪽에서 비닐우산을 하나 꺼내 주셨어요. 내 딸도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진짜 한국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전까지는 단지 K-팝과 드라마 혹은 빠른 인터넷 속도나 전자기기 같은 외적인 이미지로만 한국을 상상했었는데 이젠 그 안에 있는 따뜻한 정과 배려의 문화가 더 깊이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한국은 단지 맛있는 음식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나라입니다. 그 진심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구독자들이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제시카님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라고 남겨주셨고 저도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 느꼈던 긴장감, 전주 식당에서 머뭇거리며 앉았던 순간, 반찬이 하나씩 놓여질 때의 당혹감,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게 제 편견이었다는 깨달음까지. 이번 여행은 단순한 촬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먹방 유튜버라는 이름 아래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음식을 통해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그 따뜻함이 자꾸 생각났어요. 한국 음식은 물론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의 마음과 배려였어요. 저는 영상 편집을 하며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영상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2001의 기적, 한국에서 진심을 만나다. 그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넘겼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의 백반 문화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진심을 담아 전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전주에 가리라고. 그 식당의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을 다시 찾아뵙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사람의 따뜻함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리라고요. 한국 고맙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그때도 저는 또 많이 먹고 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